그다음에 저 강원도의 도 산하기관의 분포, 균형 발전, 또 평화적 발전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자리 좀 오시겠습니다. 지사님 저기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또 자가격리 되셔서 나오셨는데 아마 많이 불편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강원도청을 뭐 새로 진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도청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네. 요즘은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도에서 뭐 옮길 일은 없다라는 신호를 아마 강하게 주신 게 통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옮길 계획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도청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는 아마 지역의 경기들이 다 좋지 네. 않기 때문에 도청을 유치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익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네, 뭐 네. 저라고 우리 동네로 안 가져오고 싶겠습니까? 네, 네. 네. 뭐 도청이 춘천에 있다 보니까 이 춘천에 출장 기관들, 그다음에 또 직속 기관들, 뭐 사업소, 출장소 이런 것들이 이 춘천에 많이 분포하는 거는 뭐 10분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제가 관련 실구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8개 시군에 다 공이 있는 뭐 소방서, 네. 소방서는 공이 다 있잖아요, 그죠? 네. 18시군에 소방 본소, 소방서 본소 빼고 강원도청 관련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한 68개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표가 이제 조그만데 혹시 표 앞에 들리지 않나요? 네. 근데 이 중에 한 곳도 없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를 했는데 양구하고 인제입니다. 예, 양구하고 인제인데 사실 저도 지역구에서 우리 강원도청 공직자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그게 뭐 직속 기관이든 뭐 출연 기관이든 뭐 출장소든 사업소 간에. 지사님 또 이런 분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시나요? 아닙니다. 뭐 존경하는 김규 의원님 덕분에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두 군데만 없다는 거는 이제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네.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에 대한 심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을 현장 확인을 위해서 이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하다 보면은 양구에도 이런 거 하나 예산이 좀 투자돼서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예,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뭐 매각, 맨날 다른 시군들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양구 군수가 능력이 없는 건지 제가 능력이 없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강원도에 시군 공모를 하거나 할 때 우리 평화지역 천하천 양구 인제 구성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지금 굉장히 너무 힘듭니다. 평화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국방개혁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고 저희 양구가 이제 매를 먼저 맞았습니다. 지금 사단이 먼저 해체돼서 나갔고 지금 또 화천이 또 한창 진행 중이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시군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저쪽 지역 평화 지역에 대한 배려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사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한동현 본부장하고 지금 저기 내수면 자원센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예.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수면 자원센터를 한번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도내는 뭐 11개 내수면 그 업계가 있고 또 우리 양구는 소양업 8호업 또 내수면에서 업 활동이 굉장히 양성한데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양구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양구 이전에 대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어차피 계획이 있었으면은 한번 실행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우리 네, 네. 지사님 한번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존경하는 김규 의원님께서 양구하고 인제에 도의 출장소 사업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도의 균형 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저희들 이념하고도 안 맞는 문제여서 양구 인제에 도의 직속 기관을 배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센터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전 다시 짓는 것, 워낙 좀 오래됐었기 때문에 다시 짓는 것을 검토하다가 아마 예산 문제 등등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사단이 하나 해체가 되면서 네네. 많은 이제 국방부의 지금 유휴부지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번듯한 도유지는 뭐 쓸만한 도유지가 뭐 많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부대 이전을 해가지고 발생되는 유휴부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적극적으로 네네. 좀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제가 고맙습니다. 다시 네, 우리 강원도의 그 균형 발전을 위한 그리고 평화적 발전을 위한 모든 분들의 또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평화적 발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의 주장과 함께 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김정주 의원이 이제 발의해서 이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제정 촉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두 건의 그 건의안을 성명서하고 건의안을 했는데 사실 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저는 앞에 서서 빠졌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나중에 사진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이 슬그머니 다 빠진 것으로 봐서는 아마 당의 지침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우리 그 평화지역과 관련 없는 의원들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예 당론으로 이거를 반대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아예 그냥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이라도 따로 이렇게 성명서를 건의문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나중에 사진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낼 때 굉장히 그 지역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무려 지금 우리 그 10대 의회에서 57건의 건의문 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최근만 따져봐도 뭐 용문 홍천간 철도 건설 사업 건의문 낼 때 우리 사실 그 57건을 낼 때 다 어떤 그 의원들 개인이 다 품앗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옳지 않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당 의원들도 계시지만 뭐 패특법 관련돼서 패특법 존속 그 법안을 촉구하고 이런 폐강 지역의 경제 해상 관련 건의안을 내고 이럴 때 사실 뭐 우리 양구랑 뭔 가격이 있습니까?
단지 우리 도민들의 행복이고 그것이 지역의 현안이고 했기 때문에 흔쾌히 다 동의를 하고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하는 겁니다. 도민의 발전과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을 행복을 위해서 늘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중도법 개정안 관련한 최근의 보도와 자치단체의 입장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고 이게 과연 우리 강원도의 균형 발전, 뭐 강원도뿐만 아니죠. 이 접경 지역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8월달에 지난해 8월달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중도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군 장병 도민화법입니다. 그 개정안의 전부입니다. 저게 한 40개 조항 중에 딱 저 글자 몇 자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동안에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그 현행법에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60년대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군인은 그가 기거하는 군영의 주소지나 그가 속한 거주지에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입니다. 그냥 신고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할 수 있다입니다. 그동안 철원, 하천은 물론이고 모든 접경 지역에서는 주둔하고 있는 군인 수를 지역 인구로 카운트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복무기간의 대부분을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의 도로라든가 뭐 상하수도, 폐기물 등의 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 체육시설도 지원받고 또 국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표에서 봤듯이 이 사항은 지금은 그 부대의 위치가 구글 지도에 다 나옵니다. 지금 부대 위치가 보안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벌써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5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개정도 아닙니다. 사실 행정 수요가 늘 거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행정 수요가 늘면은 인구가 늘면은 공무원 수도 늘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인구가 늘면 SOC 예산이 증가할 것이고 사업비 확보도 조금은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주둔 장병에 대한 보통 교부세 산정 시 사업비 확보도 용이해집니다. 주둔 장병에 대한 보통세 교부 산정 시 군인 수에 적용하는 보존개 수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 수를 카운트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천군에서는 그거를 올려달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이 법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5만 명 만약에 우리 강원도에 그 주둔군이 15만 명이라면 15만 명이 한꺼번에 주소 이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 화천군에서는 2만 7천 명의 군인이 있고 그 중에는 뭐 일부 주소 이전이 돼 있고 그래서 뭐 한 2만 2천 명, 3천 명 정도가 주소 이전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한꺼번에 주소 이전하지 않습니다. 네. 뭐 주소 이전을 하는 뭐 김칫국을 마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 장병들이 군부대로 주소 등록 시에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뜻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군 장병들은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고 우리 단체장들 생각처럼 청년들이 이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군 장병들로 인해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 군 장병들의 수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청년들 똑똑하고 합리적입니다. 군사정부 시절 강요와 압력에 의해 투표를 하는 그런 군대도 아닙니다. 똑같은 잣대라면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기숙사로 주소 이전합니다. 그럼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내로 주소 이전을 하는 게 유언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금 주소 이전을 막고 있는 게 유언 소지가 있는 것이지 선택의 기회를 줘서 그 지역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언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주민등록 이전을 강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장병들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그런 법안인데 도대체 뭐가 유언인지를 참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강원도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20년을 넘게 추진하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여태 계속 그 지지를 보내고 정책에 협조했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법을 개정해서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두겠다는데 반대를 하는 건 군수님들의 뜻인지 군민들의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게 아까 말씀드렸지 지난 8월입니다. 지난 총선 때 모 후보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한 후보가 공약을 하다 보니 또 한 후보는 그거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했던 의원님이 생각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생각을 지워버리고 오로지 지역 발전을 통한 군민의 행복과 군 장병들의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15만 명이 일제로 강제로 의무적으로 주소 이전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선택의 기회만을 주자는데 뭐가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1000명이 옮길지 10,000명이 옮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의 주소 이전으로 인구가 늘면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낙후 지역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양구에서는 매월 군정하면서 월간 업무 보고 때 읍면장들이 인구 변동 상황을 보고합니다. 어디면 1명 줄었습니다. 어디면 3명 줄었습니다. 5명 줄었습니다. 거의 중계방송을 하다시피 합니다. 군수가 지역의 기관단체를 찾아가서 주소 이전 협조를 요청하고 MOU까지 맺으면서 인구 1명 더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도시 사람 1명 끌고 오는 것보다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라도 주소 이전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주소 이전을 시켜서 인구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 있을 겁니다. 이런데도 일부 군에서는 주소 이전으로 인구가 늘면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서 보조금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인구 정책을 펼칩니까? 전입 정책을 쓸 게 아니라 전출 정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모 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군인 등 3,000여 명의 주소를 이전하자 공공 면이 어느 면이 낙후 지역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는 일이 위기입니까?
쭉 낙후 지역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낙후 지역, 인구 소멸 지역, 군장병 주소 이전 반대 캠페인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우리 지역으로 주소 이전하지 마십시오라고 캠페인을 하십시오. 그 동네에서는. 필요한 동네에서는 주소 이전 해달라고 읍소를 하시고요. 지사님 잠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지사님도 자가격리하는 도중에 그 언론을 통해서 주민등록법 개정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주민등록법 개정 관련 일부 자치단체장과 의원님들을 통해서 나오는 반대 의견, 검토 의견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군의 그 도민화 운동, 한가족화 운동을 꾸준히 해온 걸로 알고 있고 그 시간이 한 2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 군 장병들의 영내로의 주소 이전의 자유를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존경하는 김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뭐 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예, 그동안 오랜 동안 해왔고 또 뭐 보조금까지 주면서 표창까지 해오면서 해왔던 것이어서 저희들 이제 일부 반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놀랬고 지금부터 다시 정비해서 조금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된 것 같은데 빨리 정비해서 다시 바로잡아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법안이 뭐 아직 그 심사 중이기 때문에 네. 많은 주민등록법 그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국회에는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게 지금 군 장병들의 그 주소 이전과 관련된 지금 저렇게 딱 몇 줄 안 되는 저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랫동안 그 우리 도민의 한 수건이었고 특히 이제 접경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막상 주소 이전을 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둥, 뭐 더 손해라는 둥,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둥, 여러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을 우리 본회의를 통해서 아직 그 의원들의 그 이름으로 사실 그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좀 우리 이 평화 지역 말고도 사실 군인들은 있지만은 이 평화 지역에서 좀 현안으로 굉장히 그 바래왔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법안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조금 줄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사실관계가 중요한데요. 인구가 늘면 교부금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평화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강원도 전역에 관한 문제고 15만 명이 이전에 오면 714억이 느는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함께 모아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정치적인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강원도 20년 이상 한결같이 추진했던 주장이고 정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군 장병들이 주소 이전하라고 해서 합니까? 자치단체 주민들의 호소와 설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도 주소 이전을 통해서 나의
병영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주소 이전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장병들의 주소 이전에 따지지 말고 장병들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들에게 선택지만 열어두는 것입니다. 결정은 장병들의 몫입니다.